100% 감면이 되는 사람이 원래 이거를 자기가 신고를 했으면 0원인데 신고를 안 해서 6,300을 냈어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만 또 얘기해 주세요. 가장 근본적인 거 고객 이탈률 0% 세무사 사무실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절세연구소래. 왜 이런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근데 저는 그냥 쉽게 세무사업의 정의는 대표님들의 세금을 절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대표님들 저희한테 맡기는 이유는 딱 하나, 절세를 위해서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은 얼굴 보고 맡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절세를 꼭 대표님들을 위해서 해드려야겠다, 그런 철학을 담고. 근데 또 절세도 트렌드가 있어요. 법도 매번 바뀌는데 쉽게 말하면 구체적인 실생활 케이스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매년. 그러면 세무사들이 케이스 때는 이렇게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겠네, 이 케이스로 이렇게 100% 감면, 이런 것들 계속 케이스들을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번 절세연구에 매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절세연구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와, 멋있다. 그럼 어떤 연구를 좀 많이 하셨고 사례들이 좀 있어요? 기억 남는 사례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창업을 했을 때 나이랑 지역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50%나 100% 정도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지방에서 청년이, 사실 지방이 아니어도 수도권이어도 뭐 김포나 여기 남양주 중 일부나 뭐 양평균, 광주시 뭐 그런 데서 내가 음식점을 해봐야겠다. 창업을 딱 했어요. 너무 잘 돼. 너무 잘 되니까 바쁘니까 소득세를 놓쳤어. 아이고야.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은 처음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너는 매출 좀 있으니까 세무사한테 기장 맡겨 라고 지정을 해준 그런 개념이거든요.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의무로 기장을 맡겨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바쁘니까 일만 하다가 소득세를 놓쳤어요. 근데 이분이 세금을 소득 2억 정도 벌었는데 세금이 한 6천만 원 정도 나왔어. 근데 6천만 원에 뭐 가산세들이 막 붙어서 더 나오겠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분이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신고를 안 해버리면 이거를 나라에서 내라고 6, 7천만 원 내라고 하면 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은 아까 말했듯이 100% 감면이 되는 사람이 원래 이거를 자기가 신고를 했으면 0원인데 신고를 안 해서 6,300을 냈어요. 생돈을 냈구나. 생돈을 낸 거죠. 사실 순이익으로 6,300만 원 벌려면 몇 달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세무사님 만났으면 안 내도 될 돈이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안 낼 수 있는 돈 당연히 안 내야죠. 그러니까 조금만 그 챙겼으면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 좀 제가 다 너무 안타까워.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이 영상 보는 사람들만큼은 없게끔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타까운 사례와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결국에 안 내도 될 거는 가산세거든요. 근데 그 가산세는 대부분 시기를 놓쳐서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기만 알더라도 내가 불필요한 세금을 내진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제때 못해서 가산세 내고, 인건비를 제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내서 가산세 내고, 또 간이지급 명세서라는 걸 제출 못해서 가산세 내고, 내가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때 못해서 가산세 내고, 이런 제때 시기별로 해야 될 것만 안 놓치더라도 불필요한 세금은 아낄 수 있다. 그럼 기장 맡기면 다 해주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영세하신 분들은 기장을 맡기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결국엔 잘 챙겨셔야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바쁘면 시기를 놓치니까 대부분 종합소득세가 이제 5월이고 부가세가 1월, 7월인데 이것도 놓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제때 신고하면 사실 최대한 그래도 유도리 있게 세금을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것들도 기한을 놓쳐서 가면 세무서에서 아무래도 더 꼼꼼히 보니까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제때 신고만 하더라도 가산세뿐만 아니라 더욱더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 시기만 꼭 기한만 놓치지 말고 소득세 5월, 부가세 1월, 7월 이것만 놓치지 않고 신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거에 흔한 실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또 사업용 카드도 이제 분실을 해서 재발급을 이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홈택스에 등록을 또 안 해놓고 까먹으신 거예요. 세무서 사무실에서 모르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동안 내가 그 카드로 썼던 게 다 홈택스에 누락이 되어 있고 세무서 사무실 거 모르면 그거 다 비용 처리 누락이 돼요. 그러면 내가 또 불필요한 세금을 내야 되죠. 예를 들면 현금 영수증도 내가 요새는 막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뭐 요런 저런 페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페이들로 결제를 했는데 현금 영수증 자동 발행을 안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결제들이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세무서 사무실 모르지. 그래서 꼭 자동 발행 설정 기능을 켜두셔야 돼요. 저는 속상한 게 세무사님 운영하셔서 알겠지만 40~50명이 맡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똑똑해지려고 지금 세무사님 모셨단 말이에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몇 가지만 또 얘기해 주세요. 가장 근본적인 거 비용 처리가 가장 큰 절세 방법이에요. 그럼 비용 처리하고 내가 세금을 이제 딱 내야 될 돈인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제 번 이제 매출에서 내가 사업으로 지출한 비용들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 처리를 많이 할수록 내가 낼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좋습니다. 비용 처리를 잘해야 된다. 근데 사실 비용 처리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세 가지를 말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인테리어 비용. 이런 초기 투자 비용 대표적으로 인테리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용 처리를 누락하는 경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아무래도 쓰는 비용이다 보니까 그때 기장을 안 맡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어차피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한 5천, 1억 이렇게 썼을 때 내가 순이익이 영문보다 적자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나는 세무사한테 안 맡겨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낼 세금이 없으니까 적자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론을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첫 해는 그렇다 치는데 두 번째 해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내가 두 번째 해 이제 돈을 벌어서 한 순이익 1억을 벌었어. 근데 아까 인테리어 비용 5천 한 걸 비용 처리가 안 되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기장을 안 맡겼을 거니까. 그럼 그 기장으로 비용 처리를 해두지 않으면 난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세금은 한 2,156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2,000가량 세금을 내야 되는데 반면에 5천만 원을 인테리어 한 거를 기장을 해놔서 2월 결손금이라고 해서 어려운 말 무시하고 결손 처리를 해두면 초기에 적자난 거 2월에서 이걸 적용을 하면 1억에서 5천만 원을 까줘요. 네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그럼 한 700 언더로 떨어져요. 그러면 세금이 2,100에서 700 언더로 떨어졌으니까 내가 거의 60~70%가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초기 비용들은 기장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금액이 클 경우에는. 그리고 두 번째, 통신비 이 개인용 휴대폰 같은 거를 사적 지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통화는 필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냉정히 말하면 비용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불이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월 통신비가 뭐 10만 원 나온다. 1년 하면 120이거든요. 120일 때 내가 세율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려우니까 무시하시고 한 5천만 원만 벌어도 이걸 비용 처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내가 세금이 소득세 한 15%, 지방세 1.5, 네. 건보료 8 하면 거의 한 25%가 비용 처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25% 하면 25만 원. 내가 25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었는데 비용 처리를 안 해두면 25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올라가게. 그래서 이런 통신비도 깨알같이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계좌이체를 하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그리고 세금계산을 안 긋을 거예요. 근데 결론을 말하면 무조건 카드 결제를 하시던 아니면 현금으로 했으면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 내지는 세금 계산서를 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부가세 10%를 그냥 날려요. 10만 원에 부가세 만 원을 안 내도 되는데 내는 거죠. 그래서 꼭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하고 귀찮으면 그냥 카드 결제로 자동 납부하세요. 마지막으로 메타 광고비. 이 광고비 지출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인스타 광고도 많이 하시는데 결론을 말하면 인스타 광고는 무조건 세무사 사무실에서 모를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아 그러네. 왜냐면 해외 결제분이거든요. 인스타 메타는 해외 거니까. 그러면 카드 사용분은 국내 것만 돼요. 그러면 이 해외 결제분은 카드로 썼더라도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로 썼더라도 세무사 사무실 알 수가 없어요. 아 모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카드 엑셀 내역을 카드사에 들어가서 해외 승인분 딱 조회해가지고 엑셀로 떠가지고 세무사님한테 보내드려요. 그래야 이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부가세도 내가 인스타 메타 계정에 내 사업자 번호를 넣어두면 10%가 자동으로 할인이 돼요. 근데 이걸 모르셔가지고 그 입력을 안 해두시고 이제 10%를 그냥 더 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종소세도 깨알같이 아끼려면 이런 작업을 해두어야 된다. 이게 다 비용 처리다. 이런 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면 너무 뼈 아프더라고요. 맞아요.